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엄마 같은 사람은 이걸 지킬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지킬 자격이 없다고? 너 같은 아들이 감히 그걸 판단해? 4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지영. 하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아들 민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차갑게 변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존중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지영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47년의 인생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 남편 김재현 씨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재현 씨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왔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버티었습니다. 재현 씨와 함께 시작했던 건물 임대 사업은 그가 떠난 후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를 돌려보고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일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 관리란 예상치 못한 일이 끊임없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고 저는 이 일을 재현 씨를 대신해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민호는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입니다. 어릴 적 민호는 천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저와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죠. 재현 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늘 민호의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점점 저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요즘 들어 저에게 꽤 날카로운 말을 자주 합니다. 엄마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이런 일을 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그에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였던 걸까요? 민호의 변화는 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그래도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민호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늘 민호가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무언가 차가운 벽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민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어떻게 다시 다가오게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하루는 민호가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빠를 잊어버린 거니? 왜 요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니?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제가 민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만큼 그는 저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저는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다시 예전처럼 제 아들이자 제 편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민호는 어릴 적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엄마를 돕겠다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작은 손으로 청소기를 끌고 다니거나 제가 힘들어하면 엄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디로 간 걸까요? 민호가 처음으로 저에게 불만을 드러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세입자 중 한 분이 누수 문제를 제기해 그걸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엄마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민호가 무심코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와 태도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더 이상 제 일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엄마는 좀 더 나은 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마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선택이 틀렸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멍해졌습니다. 민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재현 씨가 없어진 이후로는 2배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그런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일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민호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의 생계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시작한 일이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핑계는 그만 대세요. 그냥 이건 엄마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까지 이걸 이해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민호가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점점 더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의 내용도 피상적인 것들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할수록 그는 더 벽을 치는 듯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그의 인생에서 방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을 때 제 존재를 무시하듯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집주인일 뿐이에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그에게 뭔가 부족하게 대해온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민호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문 너머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까봐, 그가 저를 더 미워하게 될까봐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이니까요. 모든 일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호가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특히 남편의 여동생인 혜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민호가 어쩌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대화가 저를 겨냥한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항상 저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녀는 제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형님은 운이 좋았죠. 재현 오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늘 제가 재현 씨 덕분에 모든 걸 누리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혜진은 더 노골적으로 제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민호와 혜진의 관계를 이상하게 느낀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으며 몰래 나가더니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가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어디 갔다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자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아빠 이모랑 얘기 좀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이 어딘가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사생활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점점 더 혜진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주제가 우리 가족의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은 민호에게 너희 엄마는 저 건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냥 너한테 맡기는 게 맞아. 너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민호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혜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차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더욱 경멸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이 건물 관리하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모 말로는 엄마가 그냥 앉아서 돈만 받는다고 하던데.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민호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혜진과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혜진 씨, 민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든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혜진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형님, 민호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자기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녀의 태도는 마치 제가 가족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은근히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호와 혜진이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자산, 특히 임대 건물의 관리 권한을 민호에게 넘기도록 저를 설득하거나 심지어 강제로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제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이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제 제 아들과 시누이가 함께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니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민호였습니다. 혜진이야 그렇다 쳐도 민호는 제 아들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혜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저를 의심하고 심지어 제가 가족의 이익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엄마를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겠니? 엄마는 항상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왜 이렇게 엄마를 몰아붙이는 거니?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대답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어떻게든 다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민호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인생을 지키기 위해. 민호는 점차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의 말을 듣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외부의 투자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젊은 사람이 꿈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가족의 자산을 놓고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서류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방에서 우연히 서류 한 장을 발견하고 나서야 첨언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투자자들과의 계약 초안이었고 그 내용은 제가 소유한 임대 건물의 일부를 담보로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엄마가 소유한 건물을 투자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민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엄마는 이 건물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조차 안 해봤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예요. 그의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 건물은 너희 아빠와 내가 함께 시작한 사업이야. 이 건물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고
내가 이걸 책임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민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혜진의 지원을 받으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제가 그의 요구를 거부하자 직접적인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모든 걸 맡아야 해요.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에요. 민호의 이 말은 저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가 대놓고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난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요구할 거예요. 엄마는 이제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민호와의 갈등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조차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민호와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그는 늘 벽을 치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가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건물의 일부를 넘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왜 정작 가족과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민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민호야, 가족은 서로 믿고 존중해야 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가족의 신뢰는 깨지고 말 거야.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이미 멀리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낡았어요. 더 이상 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 맡아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민호와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했고 저를 설득할 마음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민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가족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호가 더 이상 저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너무도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민호와 혜진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그들은 제가 알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저와 제가 소유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설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면 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너희 엄마는 이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만이 이 가족을 위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소송을 준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과 남편의 동생인 혜진이 함께 저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의도적으로 압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호에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를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돼.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어. 그러면 결국 포기하게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뒤돌아섰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민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배신할 수 있는 걸까요?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의 식탁에 앉아 민호와 혜진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여러 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혜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고 민호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난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모인 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왜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저는 민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엄마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맡아야 우리 가족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님, 민호 말이 맞아요. 민호는 이제 어른이고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형님이 물러나주는 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 민호.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내 욕심이에요.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해온 건 가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너희 아빠와 내가 함께 시작한 이 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예요.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손을 들어 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나이가 많아졌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엄마는 더 이상 이걸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걸 맡아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다니요. 민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건 단순히 내 것이 아니야. 이건 가족 모두의 것이야. 내가 아무리 나를 몰아세운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니? 저는 울음을 삼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민호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민호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형님이 싸움을 계속하면 결국 형님만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로 법적으로 나를 몰아세우겠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얻을 수 없을 거야. 가족의 신뢰와 사랑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야.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마치 무거운 볼처럼 거실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싸우겠다는 제 결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가 저를 몰아세우고 혜진이 저를 비난해도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것입니다. 무력감과 불안함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혜진의 음모를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던 중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그들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 결국 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고용해 민호와 혜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몰래 계획에서 배제하려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정은 곧 민호와 혜진이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녹취와 이메일, 심지어 혜진이 작성한 계획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제가 소유한 건물의 관리 권한을 민호에게 넘기기 위한 전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막연히 느끼던 배신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민호가 혜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닌 혜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민호와 혜진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히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밝혀 민호를 설득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녹취 파일에서는 민호와 혜진이 저를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미 약해졌어.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스스로 포기할 거야. 그때 내가 모든 걸 가져가면 돼.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얕보게 둘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호를 완전히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와 혜진을 만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 앞에 증거 자료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혜진 씨, 이게 너희들이 나를 상대로 세운 계획이 맞니? 내가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몰아세우려 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 민호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혜진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건 단순히 계획일 뿐이에요. 민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이 원하는 건 민호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민호도 결국 당신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이건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깨는 일이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때에 내가 날 등지고 싸운다면 결국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저는 민호가 진심으로 제 말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제가 평생 사랑해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다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혜진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집안에 흐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와 혜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솔직해질 때예요. 우리가 이 일을 끝내야 해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고 보니 그것은 제가 소유한 건물의 관리권을 민호에게 이전하기 위한 법적 문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뭐야? 내가 정말로 나를 상대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거니?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이 건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저를 향한 어떤 애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민호야, 이건 가족의 일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가족의 신뢰는 영원히 깨져버릴 거야. 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다 버려야 해요. 엄마는 이걸 유지할 자격이 없어요. 민호는 소리쳤고 저는 그의 분노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충동적으로 손을 들어 저를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도 민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옛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걸 넘기지 않으면 엄마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키운 아이가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비웃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민호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건 다 형님을 위해서예요. 형님이 버티면 우리 모두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기름을 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물러설 것 같니? 내가 이 가족과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너는 전혀 모르는구나.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게. 너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내가 끝까지 싸울 거야.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낸점을 되찾으며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나눌 힘이 없었습니다. 담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과 배신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민호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지조차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과 가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알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혜진의 말에 휘둘리며 저를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집에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상황을 더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담으로 들어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옷을 하나하나 꺼내며 이 집에서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제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 씨와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기억들, 민호가 어린 시절 저에게 보여주던 순수한 사랑, 그리고 제가 이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말입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뿐만 아니라 결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 집에 머문다면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을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와 혜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거야.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을 거야. 민호는 여전히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잘 생각하셨네요. 결국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는 길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채웠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고통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자유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섬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온 삶은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되찾고 제 가치를 다시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길이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제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자신을 잃은 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언젠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며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난 후 저는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호와 혜진에게 얽매여 있지 않았고 이제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머리를 정리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얼룩을 비워 간소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자유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무게와 책임에 짓눌려 스스로를 돌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제가 관리하던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건물의 세입자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민호와 혜진은 제가 무능력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제가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결과물이며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호와 함께했던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고 왜 그가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슬픔이 가슴을 저미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날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었고 그 날들을 민호와 혜진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분열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게 남아있는 세월 동안 사랑과 존중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한 건 잘한 일이야.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거야. 민호가 언젠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야. 새로운 생활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되찾을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제한적일 뿐이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할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가족의 기초이다. 욕심과 음모가 그것을 타개하도록 두지 말라. 이 메시지는 단지 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호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호와 다시 마주할 날이 오더라도 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